그러니까 1950년대, 59년도가 될 겁니다. 그 남원중학교를 다녔는데 예. 그가 한 3, 40리가 넘어요. 근데 이제 그 걸어서 그 산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늑대들이 많았어요. 늑대가요? 예. 그 이제 그 저 봄에는 막 새끼들을 끌고 길가에 나와서 너무 무서워요. 놀고 또 밤에는 막 그냥 그 큰 것들이 다니고 목숨 걸고 학교 다니는 시절이네요, 진짜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집 방을 얻어 가지고 그 네. 자취를 했어요. 아, 예, 자취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일주일분 월요일부터서 토요일 아침까지 해서 2대 반, 2대 갓 딱 정해가지고. 쌀을 그렇게 줘요. 그러면 가서 그놈을 딱 재가지고 밥을 해야 하는데 예. 참 어려웠어요. 처음에 내가 어렸을 때. 여튼 빨리 되면 한 5분이나 10분 되면 막 바로 넘어버려요. 그러면 이제 물을 더 붓고도 저 불다 보면은 물어버려요. 누르면은 예, 밥 공기에서 쏙 들어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뭐 반 공기를 먹고 학교로 가고 제대로 이제 그 정신을 차려서 이 밥이 잘 퍼지고 그래 하면은 이제 그 한 그릇 그래서 그 먹고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. 그러니까 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주일치가. 그렇지. 배고프다고 더 지어 먹으면 나중에 먹을 게 없고. 그렇죠. 누가 놀러 와가지고 한 숟가락 얻어 먹으면 또 맞아요. 토요일 날 먹을 거 없고 막 네, 그러겠어요, 맞아요. 선생님. 예. 친구들이 막 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? 같이 자취하는 그 친구가 그 낯설은 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. 오. 자기하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아이였는가 봐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막 반갑게 데리고 왔어.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 밤에 밥을 해서 먹었지요. 이제 네. 아침까지 다 같이. 네. 나눠서. 그렇게 해서 참 깍듯이 하고 그 한 끼라도 그 밥한 그릇이라도 이제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자고 헤어졌거든요. 우리는 예. 학교 가고. 예.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요. 뭐가 없고? 쌀자루가. 왜? 도둑이 들었어요? 홀음듯이 아. 그 이제 들고 가본 거예요. 그 친구가요? 예. 야, 아이고. 진짜 하루 먹고 또 하루 먹고 그러는 친구 집에 그러니까. 가가지고 그것을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정말로 거시기한 일인데 물론 그 친구분도 배가 배가 고프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지만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맞아요. 물 만드실 수도 참 없는 일이고. 지도 저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.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얻어먹고 하니까. 아유. 예. 그래 이제 결국 그날은 이제 굶고 학교 갔지요. 하루 종일 굶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왜 학생 왜 요새 밥을 안 해? 우리는 이제 풍로에다가 밥을 하니까. 다 알죠, 그러니까. 예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머니가 막 그냥 밥을 차려서 주는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김치 하나만 가지고 와서 밥을 먹었죠. 예. 근데 반찬이 막 여러 가지가 해서 하니까 참 그렇게 생전 먹어보긴 처음이라. 그게 참 한 숟갈 떠 넣으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참. 서러워라. 그때 밥 한 끼 그것이 지금도 그 몸에 배해가지고 예. 어디 가건 식당에 가건 항상 저는 뭐 밥 한 톨이라도 그냥 그 남기질 않아요. 예. 그냥 그대로 쓸어 먹고.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밥 한 공기 이야기 해주셨고요. 또 어떤 분의 이야기로 이어나가 볼까요? 네, 이남현 선생님. 제가 그 2010년도부터 2년 동안 스리랑카 제2의 도시인 캔디에서 스리랑카. 예예 캔디에서 주재원으로 생활을 했을 때인데 어떻게 된 게 말이에요. 스리랑카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3kg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일단 음식이 좀 안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요?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. 스리랑카 뭐 먹고 살아요, 진짜? 이 스리랑카에서 주로 많이 먹는 것은 이제 카레인데 예예 카레 음식인데 도저히 커리로 한 그 음식이나 반찬은 향신료가 나서 도저히 제 입맛에 안 맞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립고 생각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김치였어요. 네.
김치를 좀 담가가지고 택배로 좀 붙여달라. 그러면 안 될까요, 선생님?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으로 지원하니까 네.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김치를 스리랑카까지 붙이는데 항공함으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. 왜요? 항공함으로 안 되고 네. 천상 배로 야. 배로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스리랑카로 이 배가 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이미 김치는 발효가 돼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야. 그다음에 그 익는 냄새 때문에 이 받아지를 않는데. 발효가 되니까. 네. 한 번은 그 제 숙소로 그 선배 동료가 놀러 온 거예요. 와가지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가면은 배추 파는 야채 가게 한 군데 있는데 일찍 가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콜롬보에 있는 그 중국인, 한국 사람,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바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귀하니까. 예. 금방 동일한다는 얘기예요. 예. 예. 콜롬보가 선생님 계시던 그 캔디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 데인 거예요? 가까워요? 캔디 저 있는 데서 이 스리랑카 콜롬보까지 약 3시간 정도. 배추 사러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? 버스로. 버스로? 네, 배추로. 버스로 3시간인데 한 번 일찍 가서 자리에 앉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늦게 가면은 서서 내내. 콜롬보까지 3시간 동안 서서 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콜롬보 가서 콜롬보에서 그 야채가 있는 그 가게 근처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1박을 했어요. 그래서 배추를 살려고 1박까지? 네, 1박을 하면서 진짜 일찍 진심이시다. 야채가 있는 시장을 가니까 네. 벌써 이제 그 동양계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. 한중일의 각축전. 예. 배추 쟁탈전. 예. 줄이 서 있는데 그 줄을 간신히 뚫고 들어가 가지고 배추 3포기하고 무 1포기를 사서 배낭에다 넣고 탁 이 어깨에 짊어지고 캔디까지 오는 그 3시간은 김치를 담가서 먹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. 그렇죠.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은 천지차이여서. 그렇습니다. 예, 정말 그 그래서 금메달 따고 오는 기분이잖아요. 얼마나 그거 뿌듯해, 오면은 김치. 뿌듯하지.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와 가지고 숙소에 오자마자 예.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를 탁 토막내서 소금을 쫙 뿌리니까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숨이 죽더라고요. 숨이 죽고 나서 거기다가 고춧가루하고 마늘을 이제 깨서 넣고 스리랑카에 있는 그 액젓을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하루를 놔두니까 제법 아주 김치가 맛있게 익은 거예요. 진짜요? 날이 네. 더워서 금방 익었나 진짜로. 봐요.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김치 한 모자를 갖다 놓고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. 원 없이 먹고 그 밥맛하고 그 김치 맛은 꿀맛 그런 꿀맛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 덕분이라 그런지 2년 동안 무사히 예. 제 그 맡은 임무를 수행 잘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돌아왔습니다.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인이라면 하얀 쌀밥에다가 뭐 겉절이가 됐든 묵은지가 됐든 김치 하나 탁 얹어가지고 입 크게 벌려서 그냥 입이 찢어져라 하면 그 배도 부르지만 그 마음까지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자, 우리 그때 그 시절로 가서 예. 황금 타임머신 타고 가서 여러분 우리 밥 한 끼 하실까요? 고!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유난히 사랑한 게 있었으니 바로 밥. 따끈한 밥 한 그릇은 고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줬는데요. 밥심으로 산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아침, 점심, 저녁 한 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기는 건 기본이었죠. 자,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밥사랑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으니 조선시대부터 엄청난 대식가였던 우리 민족. 지금보다 3배나 큰 그릇에 산처럼 쌓아올린 고봉밥이 일상이었습니다. 진짜 많이 드신다. 뜨거운 김을 후후 불어 갓 지은 밥 한 술 뜨면 고단한 하루의 피로도 싹 사라지는 마법. 한국인의 밥사랑이여 영원하라.